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벌써 12월이 됐네요. 한 해의 마지막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확 나죠? 카페나 백화점 이런 곳에 가면 크리스마스 트리도 보이고 크리스마스 장식들도 많이 보입니다. 저도 얼른 집에 이렇게 트리를 꾸며봤어요. 원래는 한 11월쯤 되면 그때부터 트리도 갖다 놓고 그리고 캐롤 같은 것도 들으면서 열심히 연말 분위기를 즐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유가 좀 없었습니다. 여유가 좀 없어서 12월이 돼서야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몄어요. 아마 인스타그램이나 디스코드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제가 면허를 따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운전면허를 따는데 제가 운전을 생각보다 잘 못해서 자꾸 시험에 떨어지는 바람에 좀 여유가 없습니다. 빨리 시험에 붙었으면 여유가 있었을 텐데 자꾸 떨어지니까 학원에도 다시 가야 되고 시험도 다시 쳐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을 엄청 쓰고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영상도 조금 늦게 올리고 있어요. 원래는 금요일, 토요일이면 올릴 수 있는데 일요일이 돼서야 영상을 올리는 경우가 좀 생겼습니다. 혹시 기다리신 분들 계세요? 만약에 있다면 정말 미안해요. 이번에야말로 진짜 시험 합격해서 다시 원래대로 제대로 원래 올리던 시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속상하고 바보 같고 그런 기분이 좀 드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만큼 또 제가 클 수 있는 거니까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때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연말 분위기 잘 즐기고 있나요? 친구들도 만나고 여유도 즐기고 그러고 있나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친구들도 못 만나고 뭔가 준비하고 바쁘게 공부하고 이러느라 시간을 쓰고 있나요? 어느 쪽이든 간에 다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든 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든 다들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런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힘내보자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겨울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한번 한국 겨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겨울은 뭐 이미부터 다가왔지만 사실 이번 주부터 굉장히 추워졌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겨울에는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는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 어떤 식으로 노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 돈, 원화가 굉장히 싸졌대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한국에 여행을 오려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에 이번 겨울에 온다면 어떤 식으로 옷을 준비하면 좋을지, 뭐하고 놀면 좋을지 이런 것도 이야기해보면 좋겠더라고요. 물론 이번 겨울에 한국에 놀러 오지 않는 분들도 많겠죠. 그래도 만약에 이번 겨울에 내가 한국에 간다면 어떨까? 상상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다음에 언젠가 한국의 겨울에 간다면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겨울에 대한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저번에 감기 에피소드였나? 거기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은 겨울에 바람이 정말 매섭습니다. 정말 심해요. 그래서 한국의 겨울바람을 맞으면요. 칼로 맞는 것 같은 그런 따가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런 겨울바람을 칼바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에 만약에 겨울에 놀러 오실 거라면 옷을 정말 든든하게 챙겨 입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겨울 옷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 나라에서도 이런 옷들 다 있을 것 같은데 한국어로는 그 표현이 다를 수도 있어요. 콩글리시 같은 걸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런 옷들을 말하는지 한국어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기모라는 게 있어요. 한자로 일어나 있는 털이라는 뜻이에요. 천으로 된 그런 옷인데 그 천의 겉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살짝살짝씩 이렇게 기계로 일어나게 만들어서 약간 짧은 털 같은 느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옷에 아주 작고 얇은 솜털이 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옷이 엄청 두꺼워지지는 않는데 그냥 일반 천보다 훨씬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비슷한 옷이어도 기모로 된 옷을 사면 훨씬 따뜻합니다. 겨울에는 이런 기모로 된 옷을 챙기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융털이라는 게 있어요. 기모라는 건 얇고 짧은 솜털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융털은 그것보다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두툼한 털이 옷 안쪽에 있습니다. 꼭 밍크나 토끼 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밍크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진짜 밍크털은 물론 아니고요. 인조털, 사람이 만든 털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굉장히 두툼하기 때문에 정말 따뜻합니다. 근데 이거를 입으면 좀 사람이 부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실내에 들어가면 좀 덥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덥기 때문에 진짜 추운 날, 한 영하 10도 아래로 온도가 떨어지는 날에 그럴 때 입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열 네이 같은 것도 있어요. 발열이라는 건 열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열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옷에서 열이 만들어진다는지 참 신기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땀을 흘리지 않는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조금씩 피부에서 땀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땀이 이 옷이랑 만나면서 약간 열이 생긴대요. 그렇게 열이 생길 수 있게 만들어진 옷을 발열 무슨 옷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네이라는 거는요, 안에 입는 옷이라는 뜻이에요. 네이라고도 하고 내복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발열 네이, 발열 내복이라고 하면 안에 입는 옷인데 열이 생겨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추운 날에는 이런 발열 네이, 발열 내복 같은 것도 챙겨 입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속옷이라는 말은 알고 있죠? 혹시라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요. 속옷, 내복, 내의 다 뜻은 같아요. 그죠? 속에다가 입는, 안에다가 입는 옷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속옷이랑 내복, 내의는 다릅니다. 속옷은 정말 안쪽에 입는 내 피부 위에 바로 입는 옷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자들은 브래지어 입죠. 그리고 남자들도 팬티 입고 그리고 러닝 셔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속옷입니다. 그리고 내복, 내의라고 하면요. 겨울에 보통 옷 안쪽에 한 번 더, 한 겹 더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티셔츠나 아니면 바지 같이 생겼죠. 근데 좀 더 몸에 달라붙게 이렇게 핏되게 그렇게 조금 쫀쫀하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내복, 내의입니다. 그러니까 속옷이랑
내복 내의랑 헷갈리지 말아야 되겠죠? 내복을 입으면 실내에 들어가면 더우니까 좀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간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밖에서 뭔가 활동을 한다. 밖에를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 그렇다면 그날은 내복을 챙겨 입는 게 좋겠죠? 내복 하나만 챙겨 입어도 확실히 따뜻해지니까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 그리고 날이 많이 추운 날에 돌아다녀야 하시는 분들은 내복 같은 것도 하나 챙기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밖에 입는 아우터, 코트, 패딩 이런 게 있죠. 좀 덜 추우면 코트를 입고 좀 멋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추워지면 코트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코트로는 정말 추워서 패딩을 꼭 사야 돼요. 패딩이 꼭 있어야 됩니다. 코트는 아마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코트라고 부를 것 같아요. 근데 패딩은 좀 콩글리시라서 다른 나라에선 다르게 부를 것 같아요. 영어로는 패디드 재킷이라고 한다고 하고 일본에서는 다운 자켓도 이렇게 부르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냥 패딩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추운 날에는 꼭 이 패딩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칼바람이 아주 무섭게 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 그냥 패딩도 아니고 밑에까지 내려오는 롱 패딩을 꼭 챙겨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패딩이라는 말은 좀 다른 나라에서는 안 쓰는 말 같으니까 한번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해봤어요. 그리고 겨울 액세서리들도 있죠. 비니나 바나클라바 같은 그런 모자가 있더라고요. 그런 겨울 모자도 있고, 그리고 니트 장갑 이런 것도 좋죠. 그리고 집에서 신을 수 있는 도톰한 수면 양말도 좋습니다. 양말인데 굉장히 도톰하고 폭신폭신한 그런 양말이 있어요. 보통 밖에 나갈 때는 많이 신지 않지만 집에서 자거나 할 때 좀 발이 시릴 수도 있잖아요. 차가운 바닥을 밟아야 될 때, 그럴 때 발이 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도톰한 양말을 신기도 합니다. 그게 수면 양말이에요. 저도 발이나 손이 금방 차가워지는 편이라서 집에서 항상 수면 양말 끼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따뜻해져서 정말 좋습니다. 수면 양말 귀여운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 챙겨 오시거나 한국에서 좀 사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목에 감는 목도리가 있고 귀를 감싸주는 귀마개가 있죠. 목에다가 이 목도리 하나만 둘러도 정말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이 머플러는 아마 다른 나라에서 다 쓸 것 같은데 목도리라고 한국에서는 부릅니다. 그리고 목도리를 두른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삥삥 감싸듯이 하잖아요. 그런 거를 두른다라고 합니다. 목도리 하나만 둘러도 훨씬 따뜻해져요. 그리고 귀마개도 정말 좋습니다. 이 귀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굉장히 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그 칼바람을 맞으면 정말 귀가 너무 시립니다. 정말 귀가 떨어질 것 같아요. 정말 추운 날에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 귀마개 하나 있으면 그 안에 융털이 달린 그런 귀마개 하나 있으면 정말 든든해요. 그리고 요즘은 귀돌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마치 목도리처럼 귀 있는 쪽을 이렇게 감싸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요 위에까지 감쌀 수 있기 때문에 머리도 이렇게 따뜻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런지 엄청 많이 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겨울에 갑자기 차가운 곳에 가면 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귀돌이 같은 거를 해서 머리를 이렇게 좀 감싸주면 훨씬 낫더라고요. 물론 비니 같은 모자도 있겠지만 저는 머리가 그렇게 전체 다 눌리는 게 좀 싫기 때문에 이 귀돌이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스타일 마음에 드시면 귀돌이 하나 사서 챙겨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겨울템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게 된다면 그때 날씨가 어떤지 예보를 먼저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옷들을 잘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한파라면 정말 단단히 여러 가지 이런 겨울템들을 챙겨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리고 날이 많이 춥고 밖에 오래 있을 거라면 핫팩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핫팩은 이렇게 흔들면 따뜻해지는 손난로예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나라에도 다들 있을 것 같은데, 나라마다 부르는 말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이거를 핫팩이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너무 추울 때 편의점에 가서 핫팩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요즘은요, 이 핫팩이 종류가 정말 다양해서 다이소 같은 그런 큰 곳에 가면 정말 다양한 핫팩들을 사볼 수도 있어요. 편의점에는 그냥 아마 일반 핫팩만 있을 것 같은데 다이소 같은 곳에 가면 목도리처럼 목에다 두르는 핫팩도 있고요. 이 어깨 쪽에다가 붙이는 그런 핫팩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석 핫팩이라고 해서 방석은 이 엉덩이 밑에 깔고 앉는 거거든요. 엉덩이 밑에 깔고 앉을 수 있는 커다란 그런 핫팩도 팔더라고요. 한국에 그 콘서트 같은 거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밖에서 좀 기다려야 된다든지, 앉아서 기다려야 된다든지, 만약에 그런 곳에 가게 된다면 이런 방석 핫팩 같은 거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발이 금방 차가워지시는 분들, 발이 시려워지시는 분들, 발에다가 붙일 수 있는 그런 핫팩도 있습니다. 아니면 신발에 넣을 수 있는 핫팩도 있어요. 신발 안쪽에 보면 그 신발 바닥 부분에 이렇게 뭔가 깔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깔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깔창 모양대로 된 깔창 핫팩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핫팩들이 있으니까 한국에 오셨을 때 날씨가 많이 춥다면 다이소에 가서 핫팩 코너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소소한 팁인데요. 카페 같은 곳에 들어갔을 때, 방금 막 이제 따뜻한 카페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몸이 추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사장님에게 혹시 무릎 담요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무릎 담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말 그대로 무릎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담요입니다. 연예인들 그런 인터뷰 같은 거 하는 거 혹시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연예인분들이 좀 짧은 치마 입고 오거나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작은 담요를 덮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무릎 담요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카페에서 이런 무릎 담요를 빌려주기도 해요. 스타벅스 같은 좀 큰 프랜차이즈 말고 개인 사장님이 하시는 좀 작은 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곳에 무릎 담요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장님에게 혹시 필요하다면 무릎 담요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무릎 담요 빌리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저는 뭔가 치마 같은 거 입고 가서 겨울인데도 멋부리고 싶어서 치마 같은 거 입고 가서 카페에 들어갔는데도 약간 추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무릎 담요 사장님에게 많이 빌리고는 합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하다면 이 무릎 담요 한번 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겨울 아이템들, 겨울템들 이야기하다가 제가 핫팩 이야기 그리고 무릎 담요 이야기도 추가로 좀 했는데요. 이 다음에는 한국에 오게 되면 뭐 하고 놀면 좋은지,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 뭐 하는지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한국에서는 뭐 겨울에 굉장히 추우니까 밖에서 굳이 놀지 않고 실내에서 많이 노는 것 같습니다. 더현대라든지 코엑스, 스타필드 이렇게 좀 큰 쇼핑몰 있잖아요. 크고 유명한 쇼핑몰. 이런 곳에 가서 노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따뜻하기도 엄청 따뜻하고요. 거기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굉장히 예쁘게 꾸며놓기 때문에 가서 그냥 돌아다니기만 해도 굉장히 구경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파는 귀여운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기념으로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잠실에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마켓도 연다고 합니다. 여기는 큰 쇼핑몰은 아니기는 하지만 여기도 굉장히 잘 꾸며놓은 것 같으니까 이런 곳에 놀러가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예쁘게 꾸며놨는데 보니까 음식들도 정말 맛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한국의 겨울 간식 호떡 아세요? 그 호떡을 눈사람 모양으로 귀엽게 만들어서 팔고 있더라고요. 또 유명한 맛집의 떡볶이도 거기서 판대요. 떡볶이도 있고 그리고 호텔 셰프가 파는 떡갈비 이런 것도 먹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근처에 다음 주에 한번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볼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때 한국에 오시게 된다면 한번 가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약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한번 잠실 크리스마스 마켓 검색해서 예약을 하시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몸쓰고 운동하고 겨울 스포츠 즐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만약에 그런 분들 계시다면 한국에서도 물론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2018년도에 평창 올림픽도 열었었잖아요. 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큰 스키장도 좀 있습니다. 제 학생 중에서 어떤 대만 학생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하셔서 이번에 스키 리조트에 한번 놀러 가신다고 했어요. 정말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좋아하신다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케이트를 탈 만한 곳들도 조금 있어요. 서울시청 앞에서 스케이트장을 한동안 열어주기도 합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며칠 동안, 몇 주 동안만 이 스케이트장을 열어줘요. 서울시청 앞이니까 특별하기도 하고 한번 가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잠실 롯데월드 거기에도 아이스링크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스케이트 타는 것도 꽤 재미있습니다. 거기가 놀이동산이다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좀 예쁜 것들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곳에 가서 아이스링크 즐겨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피겨스케이팅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냥 취미로 조금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스케이트를 제가 진짜 좋아해서 스케이트장 정말 가고 싶은데 또 혼자 가기는 약간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 데려가면 친구들은 스케이트 처음 타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 스케이트가 아무래도 발이 아프다 보니까 친구들이 즐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게 항상 친구들이랑 크리스마스 이럴 때 아이스링크장 가면 조금밖에 못하고 오고 그랬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좀 더 많이 저랑 놀아주지 않을까요? 언젠가 아이스링크장, 한국의 아이스링크장에도 좀 더 놀러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스케이트 혹시 좋아하나요? 물론 추운 날에 집에 따뜻하게 있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겨울 스포츠 딱 몇 시간 동안 한 다음에 조금 지치고 추워진 몸으로 들어와서 따뜻한 컵라면이나 핫초코 이런 거 마시는 것도 진짜 좋거든요. 그런 기분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 번쯤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컵라면 맛있잖아요. 스키나 아니면 스케이트 이런 거 즐기고 나서 한국의 컵라면 한번 이렇게 딱 먹어보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겨울 스포츠도 완전 추천이지만 역시 겨울이면 좀 따뜻하게, 뜨끈하게 몸을 지지고 싶어지지 않나요?
몸을 지지는 것도 정말 꼭 해봐야죠. 겨울에는. 그죠? 지진다는 말 여러분들 다들 아시나요? 지진다는 거는 뭔가 굉장히 뜨거운 곳에다가 쫙 이렇게 뭔가 올려놔서 뜨겁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전, 그 코리안 팬케이크, 그 전을 지짐이라고 부른다고 들었어요. 지짐이라는 건 사투리인데 어쨌든 이 전도 뭔가 뜨거운 불판 위에다가 반죽을 올려서 뜨겁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투리로는 지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에 가서 지짐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러 사람들에게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지진다는 거는 뭔가 굉장히 뜨거운 곳에다가 뭔가를 올려놔서 뜨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좀 뜨끈하고 따뜻한 곳에 올려서 따뜻하게 만들고 싶어집니다. 네, 몸을 지지고 싶어져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찜질방이 딱이죠. 겨울에 찜질방 가는 게 정말 딱 좋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이나 아니면 좀 봄이나 가을이어도 약간 더우면 이 찜질방을 가기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특히 여름에는 안 그래도 더운데 더 더운 곳에 왜 들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어야만 이 찜질방이 특히나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오실 때에도 이렇게 여러 군데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여행이 아니라 한국에서 혹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일하다 보면 좀 피곤해지고 힘들어지잖아요. 이 근육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해지고 지칩니다. 근데 찜질방에 가서 찜질 한번 쫙 하면요. 이 근육들이 싹 다 풀려요. 정말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찜질방에 가서 몸 안쪽까지 이 따뜻한 열기를 쫙 한번 넣어주면 정말 몸이 개운해져요. 몸이 정말 가벼워집니다. 근육이 다 풀리니까 몸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또 이런 곳에 가면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잖아요. 한국의 간식들, 마시는 식혜라든지 아니면 구운 계란이라든지 아니면 새콤한 홍초 이런 것도 마실 수가 있죠. 홍초 아세요? 과일로 만든 식초인데 정말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뜨끈한 곳에 가서 몸을 지지고 이렇게 시원한 식혜나 홍초 같은 거 마시고 이러면 정말 편안하고 좋습니다. 거기에 가면 안마의자 같은 데 가서 좀 이렇게 안마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약간 스킨케어나 이런 거를 해주는 것도 많기 때문에 스킨케어를 받을 수도 있고 마사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냥 그 따뜻한 탕에만 들어가도 정말 피부가 좋아져요. 땀을 흘리다 보니까 이 안쪽에 있었던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피부가 정말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때 미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그 때를 밀어주는 분을 세신사라고 하거든요. 그 세신사 분에게 돈을 주고 때를 밀어달라고 하면 이 몸에 있는 때를 싹 다 밀어주십니다. 그러고 나면 정말 기분도 개운하고 이렇게 한번 피부를 만져보면요. 정말 매끈매끈하고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만약에 오신다면 하루쯤 시간을 내서 이런 찜질방에 가서 몸도 뜨끈하게 지지고 근육도 풀고 피부 관리도 한번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찜질방은 그냥 일반적인 흔한 그런 작은 찜질방도 있지만 요즘 좀 스파랜드라고 하는 커다란 그런 찜질방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곳에 가면 이런 서비스, 피부 케어 서비스나 아니면 마사지 서비스 같은 것들도 더 많이 있고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크다 보니까 찜질방도 탕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갔다가 저기 들어갔다가 하는 그런 재미도 있어요.
찜질방이랑 탕이 어떻게 여러 개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여러 개의 다양한 찜질방, 다양한 탕마다 온도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향 이런 게 다르기도 하고, 거기 들어있는 뭐 물건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소금이 들어있기도 하고, 황토가 들어있기도 하고, 다양한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몸에 바르거나 그 냄새를 맡거나 이러면 우리 몸에 좋은 거 있잖아요. 효능이라고 하죠. 그 효능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큰 스파랜드에 가면 다양한 효능의 그런 방이나 탕에 들어가 볼 수 있으니까 이런 큰 스파랜드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국에 이번에 겨울에 놀러 온다고 상상을 해보면서 대본을 한번 써봤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한국에 겨울에도 한번 놀러 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나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겨울에 한국에 놀러 온다면 어떤 것들을 좀 해보고 싶나요? 댓글이나 아니면 디스코드로 많이 이야기 나눠주세요. 어쩌면 진짜로 이번에 놀러 오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이번에는 놀러 오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이미 한국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한국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해보면서 여러분들 즐거운 상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실히 날이 추워지면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됐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옷 두툼하게 입으시고 정말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주에 여기서 다시 같이 이야기 나눠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